황상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1패를 했다. 원장님이 이제 이 프라이머리에 다갔었다.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뭐 제가 이 음해 또 이 공작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옛날에 정치권이 있던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해서 예. 시청자들은 이 전공법으로 내지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원래 전공법으로 내지르는 게 특기인데 어쩌다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고드신 분이잖아요. 예. 나처럼. 원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말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이렇게 구불구불합니다. 저도 이제 안 당해야지. 자, 백남기라고요. 그 예. 저기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던 예. 그 노인분이 농민시 예. 농민시가 아니죠. 그 농민 출신인데 가톨릭 농민의 출신인데 예. 이분이 이제 그 물대포에 맞아가 네. 그 서울대 병원에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예. 이제 어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근데 이제 경찰이 그 영장을 그러니까 그 영장은 부검을 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서요. 예. 뭐 대신 이제 의료 진료 기록 확보만 하라고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저는 자연과학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시의 결정을 의사가 합니다. 예. 그건 이제 검시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사가 판단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는 그 검시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체부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직관과 이론을 통해서 이제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분야는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 결국은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죽었나를 판단하는 거는 의사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걸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부검의 결정은 검사가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영장 같은 것도 이제 판사가 뭐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빨리 고쳐져야 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시신을 갖다가 네. 일단 어쨌든 부검을 하기 위해서 네. 국가수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놔뒀으면 예, 국가수에서 해부를 해서 예, 시체 검시 결과를 갖다가 발표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인이 물대포에 맞아서 외상이 직접적으로 이 안면이 이렇게 다쳐서 안면에 각종 이 골절들이 일어나서 예. 그것이 사인이냐 안 그러면 안면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사인이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검해야 됩니다. 부검해야 되죠. 부검이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지금 현대의학이 뭐 MRI나 CT가 발달되어 있다더라도 부검으로만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익사했다 치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 익사를 하면은 이 물이 허파까지 안 들어와요, 배까지. 근데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익사를 하면은 살기 위해서 막 이 삼키기 때문에 이 배포 깊숙이까지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플랑크톤 여부로 이제 부검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익사가 자연사인지 안 그러면 죽이고 나서 이 물에 던진 건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진료 기록이나 엑스레이 결과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은 그걸 아는데 일반 분들이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하고 예. 민사가 2억 4천만 원, 예, 또 형사가 또 부당한 예. 뭐 살인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 돼 있어요. 근데 왜 피해자 측에서 부검을 거부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의사의 소견이 뭐 있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경찰, 검찰 쪽, 정부 쪽과 예. 그 다음에 피해자 쪽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이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부검해야죠.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을 하게 되면 공권력에 유리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검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저쪽은. 불신이 원인이군요. 예. 그러면 저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의사를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뭐 주치의든 누구든 말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라도 꾸려서 해야지. 지금 이게 경찰이 5천 명에 사람이 몇천 명씩 해서 매일 대립을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시국 사건으로 번져갈 소지가 지금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결국은 대립이 이게 굉장히 이제 무의미하고 예, 낭비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어떤 공적인 기관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많이 쌓여온 게 원인인 것 같고요.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그 병역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걸 연세대 병원에서 새로 MRI 찍을 때 그 주도하신 분이 손명세 씨라고 지금 저 심사평가원 원장을 예. 하시고 계신데요. 예.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건 예. 제 주장이 아니고 예. 뭐 이건 이제 제가 손명세 원장님한테 예. 대한 어떤 불명예적인 모욕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사실 또 우리 옛날에 또 저 박종철 사건 예. 제가 부산에 살 때 이한열이 뭐 사건 그런 거 보면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이걸 사실 그때 군의관이 어떤 지금 우리 동료 의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밝히지 않았다면은 그냥 하고 죽은 거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당시 그렇게 서서히 벌었던 독재 정권 하에서도 하고 했는데 죽었다는 데 대해서 반발하고 의사로서의 자연과학적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부검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했죠. 그 사람이, 그 의사가. 그런 양심이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직업군들 중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직업이 의사라고 최근 통계에 나왔고, 제가 봐도 이 주위에 이렇게 그렇게 자기 목숨에 위해가 와도 정의롭게 그 자기 의견을 밝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마시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 국가수를 불신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어떤 제3의 그럼요. 자기들이 그럼 주치의나 또 그렇죠. 자기들이 추천하는 잘하는 뭐 거기에 또 의사들 중에도 그 뭐 운동권하는 의사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렇죠. 푸른병원 뭐 원장님 같은 예, 양승이십니까? 예. 그런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해가지고 예. 그 부검에 입회해서 맞습니다. 같이 합의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부검은 과학- 속일 수가 없어요. 과학조차도 한마디로 운동권식으로 이용하자는 건데 더 웃기는 거는요. 사법부가 왜 부검을 갖다가 영장을 기각하는지를 명시해서 해야 될 건데 통상적으로 이 부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 안 해봐도 사인이 빤하거나 안 그러면 꼭 부검을 안 해도 다른 방식으로 사인이 이미 확인이 된 이런 부분만 그렇게 한다는데 이번에 왜 부검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사법부 이 재판 그러니까 영장 담당 판사가 명시를 하지 않은 채 부검을 기각시켰다는 잘못된 겁니다. 자, 이 기각시킨 부분이요. 이 사건의 해결을 막고 이제 이거 대치 전국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에는 뭐든지 때법으로 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분이 야심한 밤에 예를 들어서 경찰차를 흔들다가 물대포를 맞았는데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미국에는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 총도 맞는데요. 뭐 그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서로가 다 잘잘못이 누적되어서 발생한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법도 과학도 무시당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난 그 판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판사님이 그 영장을 기각할 때 전문의하고 한번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의를 했으면 소견을 달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상의를 안 했으리라는 그런 추정이 돼요. 이미 서울대 병원에서 충분히 부검을 하지 않아도 뭐 이 사망 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적 소견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사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는다가도 차라리 그렇게 기록을 영장 기각서에 이렇게 판사가 기록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비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판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 한마디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제 건물에 그때 무슨 집세를 한 1년 동안 안 낸 분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집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은행 이자도 내야 예. 되는데 은행에 이자 한 달 안 내면 이자가 연체이자 25%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판사 앞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뭐 원금은 좀 그렇다 치고 이자를 꼭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은행 융자를 냈기 때문에 은행 융자를 한 달만 늦어도 연체 이자가 25%고 이렇게 예. 시장 경제 하에서는 예. 그대로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웃더라고요. 시장 경제 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공산주의 국가의 판사입니까? 우리나라는 엄연히 제가 뭐 시장 경제를 다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경제도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공산주의 경제는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사께서 저를 다 비웃으면서 시장 경제 이자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요. 그럼 뭐 받게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좀 운동권 출신 판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내가 거기서 나 수치심을 느꼈고요. 나이는 한참 젊어 보이더라고요. 젊은 판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나라가 이 정말 뭐 하나의 뭐 오바인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어떤 그 좌편향적인 분들이 정계나 법계에 많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데 뭐 제가 기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이번에도 뭐 이유를 명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판사분들을 견제하는 기구는 현재 없죠. 없죠. 미국도 없죠.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배심원이 판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견제해야 될까요? 제가 미국은 또 연방 또 이 재판소가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참 한국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검사나 검사 이야기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판사나 이 보면 또 규제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보면 하나의 절대 권력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뭐 진경준, 홍만표, 뭐 또 이번에 부장검사 체포 뭐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프라이머리 할 때 검사 판사들을 좀 우리 의사협회는 굉장히 규제하는 데가 많아요. 네, 검사 판사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다 마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둘이 이제 한번 잡혀가면 검사한테 반쯤 죽고 판사한테 반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자신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법망이 너무 촘촘해서 자신이 없구나 뭐 그런 이야기. 아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 갑자기 떠오르는 말입니다.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 법가주의 아시죠? 법가주의. 항항 한비자. 한비자. 그 사람이 이제 법으로서 모든 걸 통치해가지고 법을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저 권력을 잃고 뭐 도망가다가 이제 시골에 용안에 가니까 지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용안에 가면 꼭 신분을 밝혀야 된다. 그게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뭐 여관 가면 그걸 밝히는 제도 없죠. 옛날에 했잖아요. 안 가고 싶구나. 전 뭐 공부만 클래식. 옛날에는 여관을 가면 요즘은 몰라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예. 숙박부를 기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호텔만 다녔구나. 아니 좀 뭐 호텔 가도 이 실험 신분 적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여관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뭐 안철수 씨에 따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 한참 맨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러면 여관 안 가면 우리는 뭐 의사들은 지방에 출장 갈 일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주로 이제 호텔에서 묵죠. 이렇게. 호텔에 가도 신분 적잖아요. 그냥 바로 넣어줍니까? 돈만 주면? 호텔에 가면 이제 카드만 내면은 호텔에는 적습니다. 호텔에는. 그러니까 그게 숙박부 아닙니까? 호텔은 요즘도 정말 그래서 모텔 가도 적고 원래 요즘 돈을 아껴서 그 다음에 여관 가도 적고 예인숙 가도 옛날에는 그거 적을 뿐만 아니라 순경들이 통행금지 있을 때는요 그때 내가 여관을 다녔다는 건 아니고 따님들 뭐 공부한다고 갔겠지. 근데 그게 들어가 있으면 밤에 임금이 옵니다. 여관방에. 그건 영화에서 봤어요. 네, 똑똑 두들겨가 문 열면 저기 이제 이거 장도 딱 들고 가가 누구시 혹시 두 분이 무슨 관계시죠? 뭐 이러면 여관방에 앉은 침낭에 앉은 사람이 뭔 관계겠습니까? 그래 갖고 이 똑똑 두들기면 또 옷 입는다고 바쁜 분도 있고 그럼 빨리 안 넣는다고 밖에서 또 걷어차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호텔도 이렇게 당연히 적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1박 2일 여행 가면 혼자 갑니까? 저는 혼자 여행을 가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고 그래 하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혼자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사자나 호랑이는 원래 혼자 달다닙니다. 제가 사자나 아니, 호랑이란 말이 아니고. 호랑이는 혼자 다니고 사자는 떼거지로 다니는데 그럴까요? 이 또 왜 사실을 왜곡하십니까? 그 호랑이로 바꿉시다. 호랑이는 혼자 잘 다닙니다. 제가 호랑이 띠는 알지만 막 그냥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원에 가면은 그걸 안 줬던데요. 네. 숙박권. 요즘은 혹시 타이밍으로 갔습니까? 예? 이게 저기 대실 타임. 아니요, 그냥 이 시골에 여행을 잘 가니까 아. 뭐 하룻밤을 주무시는데도 안 죽어요? 안 줬던데요. 청송에 가니까 이때는 안 줬던데요. 그게 시골이라고 그런 거 아니구나. 청송은 좀 시골은 또 청송 분들이 들으면 오해하시니까. 뭐 제가 원래 1박 2일 그 프로가 나오기 전부터 항상 1박 2일 여행을 속초, 뭐 속리산, 뭐 영동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워낙 또 여행을 하면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어떤 이야기 하다 또 이렇게. 아니 저기 법망. 법망 이야기하다 좌우간 예. 이 부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남길지 담당 판사는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델타 항공에서 연기가 발생해가 비행기가 말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네덜란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스테르담을 가다가 이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해항을 했대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1등석 쪽에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폭탄이다 생각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내 좌석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태블릿 그러니까 이런 거 아이패드 같은 삼성전자 태블릿 이 PC가 발견됐고 거기에서 발열과 함께 열 폭주해서 계속 뜨거워지면서 이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1등석에 등받이를 갖다가 뒤로 아마 제끼는 사이에 거기로 이 태블릿 PC가 떨어져가 안에 끼어갖고 있다가 그게 압축이 되니까 아마 합성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 될 수 있죠. 현재는 뭐 이렇게 뭐 지금 테러 같은 징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의자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당사자는 그걸 깜빡하고 놓고 내렸고 그런 부분이 이제 다음 비행기에서 아마 청소하다가 또 발견 안 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즘 삼성이 갤럭시 뭐 노트 7 부분에 이 배터리 발열 때문에 놀랬대요. 이게 열이 나서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다 이게 리튬 이온 건전지거든요. 네. 리튬이라는 게 이제 희소 금속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스크래치나 열을 주면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열이 원래 잘 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생존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배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 아시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불이 잘 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 게 이제 기술인데 제가 뭐 듣기로는 삼성에서 이제 아이폰이 8이 나왔나요? 이번에 아이폰 7이 나왔나요? 아이폰 7이죠. 예, 그 7보다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 서둘러 가지고 한 2조 5천억 손해봤다 그러대요. 뭐 액수만 뭐 리콜의 손해는 그렇겠지만은 거기에 포함 안 된 향후에 브랜드 이미지 수출이라든지 제품 이미지 수출은 수십조가 될 수 있죠. 그 갤럭시 7을 주도한 사람이 이재용 씨인가요? 네. 이제 회장에 등록을 꼭 할 모양이던데.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참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찮으신 이건희 회장께서 같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 안에 배터리를 넣는 부분이 배터리 과열이 난다면 전체적인 이 뭡니까 공간에 배터리 부분을 전체적인 크기와 그 안에서 배터리 크기를 갖다 조정을 못해서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 언론의 보도가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은 2조 5천억이라면은 우리 국가의 브랜드의 망신이고 또 국가 전체의 창피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꾸로 대한민국이란 말도 지금 항상 하고 있는데 뭐 지금하면 안 되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리콜을 빨리 해줬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랍방과
여인들 그것도 그냥 쑥 지나가대요. 그래서 그것도 사회지도청이 막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번에 뭐 신격호 회장의 무슨 그 서미경 씨, 네. 그 뭐 1,800억을 갖다가 부당 공상 정리해주고 예. 무슨 롯데시네마에 매점을 갖다가 팝콘 파는 걸 넘겨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떼돈을 벌게 해주면 그럼 팝콘 사 먹은 사람은 회장님의 그냥 가정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조한 겁니까? 만약에 그게 뭐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 만약에 비삼성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누구라 예를 들면 좀 하여튼 다른 조직의 회장이었다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저는 자고간 우리 사회에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언론조차도 여기에는 뭐 진보 보수 좌우 할 것 없이 예. 전부가 말을 끓이는 예. 이 현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 이건이든 아니든 관계없이요. 그러지 아니 왜 않습니까? 삼성하고 김현장이 걸리면은 아니 제가 요번에 그 실손보험 그 부당한 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려고 이제 김현장이 한번 이야기했더만 자기는 맡을 수가 없대요. 보험사하고 뭐 이제 커넥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럼 김현장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이제 됩니다. 우리는 뭘 해도 돼요. 팩트니까 나는 이제 거짓말 하는 거 없어요. 경선이 또 듣다 듣고 가까이 근접하시겠네. 나 팩트 매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김현장과 삼성과 관련된 그런 추문은 그냥 아주 부드럽게 진행하는지는 궁금합니다. 좀 의견을 좀 많이 주세요. 그거는요. 국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예. 그 조직들. 킹메이커입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 자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이렇게 했고 지금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이나 주요 비서관들을 뭡니까? 민정 이런 쪽에 전부 김현장에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둘이가 프라이머라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우리 둘이는 뭐 그런데 뭐 그런 삼성하고 김현장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랍니까? 제가 뭐 서울대학도 없앤다고 공약했는데 뭐 그거 못 없애겠습니까? 그건 좀 너무 위험하고 좀 아니 괜찮습니다. 나도 뭐 그 학교 뭐 언저리에 나왔지만은 뭐 그런 학교가 별로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니까 없앤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프랑스가 이제 대학을 뭐 없어도 뭐 1대학 에펠탑 잘 건재하듯이 그래서 뭐 삼성 그들만의 잔치일 수도 있고요. 없애는 거는 좀 내가 또 황 소장님하고 또 이렇게 또 국무총리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그가 되면은 의논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뭐 없애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개인 기업을 내가 없앨 수는 없고요. 예. 법을 올바로 적용을 하다 보면 예. 뭐 살아남든가 없어지든가 하겠죠. 그건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그럽니다. 의논합시다. 이게 그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중하신 분입니다. 저는 신중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나서 봅니다. 저는 두테르테, 힐러리, 저 일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트럼프. 트럼프 좋아하죠. 그럼 트럼프 하십시오. 나는 네. 두테르테 할게. 예. 거래 기술도 자주 이야기하시고. 자, 이건 저 의학 문제. 예. 저 중국의 대학에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치료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간암 치료에 적용한다. 예. 아니 암세포도 세포니까 뭘 뜯어먹고 사는 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백혈병도 그거 뭐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다. 그게 이제 골수에서 네. 이 잘못된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세포를 마구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백혈구의 원래 기능이 균을 네, 제압하는 잡아먹는 건데 건데 이 백혈구는 균을 제압 못하죠. 병신 백혈구를 만들어다가 장애 저기 또 가면 또 장애들이 부드럽게 아니 백혈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장애인을 백혈구도 뭐 신체 일부니까 이것으로 봐야지. 신체 무슨 부자유 백혈구 이래야 됩니까? 병신 백혈구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장애 백혈구라고 합시다. 대한민국 말하기 더러워서 진짜 대통령이나 하든지 해야지. 그럼 또 장애 대표에서 또 방해도 보기 때문에 장애 백혈구라고. 아니 내가 지금 백혈구를 갖다가 병신 백혈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또 나를 또 장애인 협회로 연결을 시킵니까? 지금 금년이 병신년 맞죠? 예. 아직 안 지났죠? 올해는 장애 네, 장애인입니다. 이제 우리 좀 하여튼 또뭐 어떤 얘기가 또 올라갔습니까 또? 그 암세포. 네.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가 하여튼 그런 참 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포도당을 좋아하는데 그 포도당의 이제 정상 세포의 10 내지 15%밖에 이용을 못한대. 예. 그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중국 측에서 다른 물질을 넣어서 하는 아주 근데 이 또 중국 사람들 뻥이 세가지고요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좀 웃기는 거는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웃기는 거는 암세포를 갖다가 굶어 죽여 아사시키려면 포도당 공급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음이온하고 수소 이온 간의 협동 작용을 파괴하기 위해 이 두 개 음이온 중에 하나만 없애도 빨리 죽일 수 있다. 이런 또 복잡한 소리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래서 또 탄산, 수소, 나트륨을 이용해서 정말. 그리고 이 종양 내에 수소 이온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암세포를 굶어 죽인다. 그러니까 이 탄산 소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 이 뭡니까 달달한 거 안 낸 토닉워터 아닙니까? 뭐 대충 비본이라는 건데 예. 뭐 탄산 소다 아닙니까? 예. 탄산 소다 뭐 비슷한 건데 약간은 틀리긴 해요. 예, 뭐 자관 그런 거 비슷한 걸 갖고 자관 뭐 이 사이다 안 단 걸 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뻥을 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대충 이렇게 의학적인 전문 정보를 보면 알거든요. 이건 뭐 좀 너무 좀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해가 좀 약간 좀 신뢰가 안 가요. 무협지입니까? 예, 괜히 뭐좀 예, 별로 좀. 자, 그 다음에 원장님 경주 지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 요즘 지진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오늘 일본에서도 뭐 가벼운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데 지하수가요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크게 이렇게 상승을 위로 올라갔다 지하수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하수가 상승 참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닌데 그 지하수 올라갈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미국의 요세미티 같은 데 가보면은 간헐천이 있잖아요. 예. 이제 지금 요세미티 같은 데는 아직도 활발한 지각 활동이 있고 또 LA 근처 이렇게 돼 있게 무슨 샌앤드레아스 단체인가 그렇죠. 네, 샌안드레아스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예예 뭐 무슨 재밌는 영화 있었죠. 그 재미는 없던데. 뭐 하여튼 뭐 그냥 그냥 그런 데로 볼만한 영화였는데 그 무대가 또 요세미티가 나오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뭔가가 지각 밑에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 있으면은 지하수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제 분야가 아니라 그냥 추측적으로. 예. 그래서 지진이 이제 생기려고 땅 밑이 우글거리기 시작하니까 예. 위로 터져 나오는 거는 그 뒷날이지만은 그 전날부터 땅 밑에서 암석의 압박이 가해지니까 예. 그 암석이 이 지하수대를 예. 갖다가 올려갖고 지하수 높이가 예. 이번에 뭐 이 5.8, 5 이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확 높아졌답니다. 이틀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지하수가 높아지는 날에는 다음 날 지진이 온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저기 울산의 무슨 태화강에 이 숭어떼가 예. 한 1km 좀 이렇게 줄을 지어갖고 바다로 가는 거 봤습니까? 그 사진은 봤죠. 좀 섬뜩한 앞뒤가. 좀 섬뜩하고 그런 일이 많았죠. 개미 때도 뭐 해운대에서 네. 뭐 지나가고 뭐 지진 구름, 지진 지진 운동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지진의 전조 현상을 정확히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 부산이나 경주 저도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너무 좀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 좀 걱정은 됩니다. 아 저기 요즘 재밌는 일도 없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지진이 나면 생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원래 한 사람의 생명도 전 우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되죠. 요즘 아주 이미지 관리를 엄청 해요. 제가- 나쁘면 제가 다 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생명이 소중한 네. 거예요. 예. 근데 부산에 이번 주말에요. 또 부산에 이상한 가스 냄새. 한 달쯤 전에 이 부산에서 울산까지 계속 가스 냄새가 이동하면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치제, 저 가스에 넣는 그 냄새 그거였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장, 장안, 정관 등에서도 발생했고 울산 온산공단에서도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생활 악취나 공단 악취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부산에 지금 그 활성 단청, 양산 기장 울산 단청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하 안에 있는 각종 그 이 가스, 메탄 가스나 이런 가스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배제할 수 없죠.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가 무슨 이 아주 한국이 안 되면 일본이 그 지진이 많이 났으니까
일본에서 좀 불러오든지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 좀 네. 해야지. 네. 예. 지진 전문가도 없으면서 이게 아마 이제 일본에 가면 이렇게 지진지대가 많잖아요. 예. 규슈나 이런 데 가면 예. 이제 아소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특유의 악취가 나요. 아시나요? 황. 이 모든 악취, 많이 나죠. 그 예, 유황악취. 예. 이 입냄새나 모든 이 악취의 원인은 황입니다. 황. 입안에서도 이 황이 이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이 변의 냄새도 이게 그 황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누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뭐 지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기화학, 무기화학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또 요세미티나 이런 데도 황 냄새 나거든요. 그럼 그 냄새하고 이 냄새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놈이라는 그렇지 할 수 있죠. 예.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좀 미운 놈들이지만 좀 초청해서 그 사람들 왜 묻습니까? 선천적으로 그 반일주의자입니까? 아니 그 일본 놈들이 저 요번에 밀정도 아버지 독립운동하셨습니까? 아버지 이야기 나온 거 우리 집안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 저 단천 지역에 땅이 많았거든요. 이북에.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예. 근데 그 일본 놈들이 그때 땅을 많이 빼뜨렸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그 재판 걸었어요. 일본 재판. 예. 그 변호사 고용해가 이겼잖아요. 친일파였습니까? 아니 7일 반이었는데 아니 어째 일제시대 때 재판을 해갖고 이게요? 그게 안 믿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재판해가 이긴 사람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셨습니까? 아니 단천에 그 지역 한의사였죠. 한의사. 안이사. 예. 참 힘이. 아니 그냥 힘 없었어요. 그냥 그 피가 쭉 저한테 이어와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에 그 KBS에서 그 저를 모욕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팩트니까 팩트. 짧게 좀 하십시오. 그게 1분 만에 할게요. 네, 1분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피치 못하게 이제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항상 우리 마음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분의 가족이 KBS PD였어요. 근데 막 저를 1시간 동안 인터뷰하러 와가지고 의료 사고라고 생각했나요? 우리 사고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생각해가지고 막 그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막 그 잠시 웃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가 약간 웃기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여사는 부도덕하게 뭐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웃고 때린 저를 완전 묵사발을 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캐베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네. 네가 저렇게 뭐 우리 강한 KBS를 꺾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 그때 강원도 춘천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죠. 네. 판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6년 만에 처음 왔대요. 그 6년 만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감히 KBS나 이렇게 겁나가지고 요즘도요 감히 그 언론 상대로 이렇게 싸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증조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또 용감하게 언론중재위원회 해가지고 제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KBS PD 그 사람은 라디오 자천되고 또 그 사람들이 술로 삽디다. 그것도 제가 또 1시간 동안 나가서 또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술을 어디서 접대받았습니까? 단란한 주제. 단란한 집에서. 예. 좀 좋은 데서. 저 안철수 의원은 단란히 뭐죠 하는데 그 단란한 집에서 받았다라고 단란하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제가 우리 안 가라는데 이렇게 진솔한 그쪽에서 단란한 주점이 오라 해서 저는 가니까 단란한 주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또 다른 또 뭐 화해하러 갔는데 단란하지 않은 데 가서 화해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화해는 단란한 집에서 해야지. 자기들이 내가 왜 이렇게 단란한 곳에 초청했으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최고 비싼 데서 접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KBS 기자한테 또 단란한 주점에서 술 얻어먹은 그런 말 하시잖아요. 기자 정치인 뭐 이래 그 가면 돈 안 내는 사람들 저 술집 주인이 돈 내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또 정말 지독하신 분이네요. 그 사람들한테 단란하게 접대도 받으시니까. 아니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 사람을 말이지 그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모자이크 처리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접대 받으면 한 3년 재수 없다는데 그 뒤에 재수가 괜찮았습니까? 재수가 약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사람들은 단란한다 해도 나올 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좀 고생을 그러니까 했네.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오라 해서 또 안 오면 또 무슨 해꾸지할까 싶어가지고 갔죠.
기자들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어디로 오시오 하니까 내가 거기가 단란한 주점인지 내가 그냥 주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하에 들어가니까 단란하더라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보다는 훨씬 훌륭하십니다. 그래 뭐 대한민국 내가 혹시 경선에 지면 예, 단란한 곳을 단란하다고 말하는 예. 우리 김성진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단란이 뭐죠라고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나면 좀 단란한 곳에 안 가는 사람은 요새 여자분들로 저 좀 단란한 곳에 꼭 간다던데 여성 뭐 호스트방가 뭐 단란한 곳이 또 국가에서 허가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또 가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단란하게 마셔야죠. 예, 경제 활성화 이야기 했으니까 2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